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기본서 413페이지죠. 기본서 413페이지 양도소득 금액 계산을 위한 장기 보유특별공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 구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차, 장, 소요 양도소득 금액 계산을 위해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봅니다. 이 장기 보유특별공제는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장기 보유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장기 보유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제거하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우대해 주기 위해서 인정하는 건데, 공제 취지는 제가 이제 기본 과정 때 설명하면서 심화 과정에서는 제가 생략할 거라고 했는데, 그냥 여러분이 그냥 요거 이 공제 취지는 바꿔서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교재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 413페이지에 의 나와 있죠. 그래서 의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장기 보유하는 게 좋은데, 장기 보유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제거하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우대해 주기 위해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공제 대상부터 이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적용 대상입니다. 413페이지. 장기 보유특별공제는 밑줄입니다. 토지 건물로서 등기되고 보유한이 몇 년이요? 3년 이상인 거.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장기 보유특별공제 지문이 나오면, 그 말이 나오면 항상 3년 보유했는지 딱 염두를 해두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항상 3년 보유 이상인 것. 자,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조합원 입주권, 계속 밑줄입니다. 가로도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포함 제외 꼭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 장기 보유등재 대상 넘어가서 보시니까 414페이지입니다. 적용 배제되는 경우가 나오는데요. 별표시에는 꼭 기억하셔야죠. 예. 자, 적용 배제되는 경우. 먼저 국외 소지하는 자산 안 해줍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국가 경제가 신경 써가지고 장기 보유 유도해 줄 필요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미등기 양도대상 배제됩니다. 또 3년 이상 항상 보유해야지. 3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이라든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합니다.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요 시점이 예를 들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에요. 요 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인데,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요. 인가일 전에 종전주택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종전주택이 있었는데,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요 종전주택 요 다 때려 부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조합원 입주권을 받잖아요. 그랬을 때 이 조합원 입주권이 장기 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는 건데, 이 조합원 입주권은 근데 사실은요, 조합원 입주권은 이 입주권 자체 갖고 있다 팔 때 이거에 대해서 인정해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조합원 입주권은 이 관리처분계 인가 전에 종전 때려부신 이 주택에 대해서 인정해 주고 싶은 건데, 얘는 흔적도 사라지고 없어지니까 조합원 입주권을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인정되던 것을 몇 년 전에 이제 조합원 입주권을 대상으로 추가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요거 제외합니다.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하고요.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은 이 입주권 자체에 대한 양도 차익에다가 장특공제를 인정해 주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은 관리처분계 인가 전에 종전 이 주택의 양도 차익에 한정해서요, 여기다가 이제 공제율 곱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겁니다. 장기 보유특별공제 공제율 곱한 금액을.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면요,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거나, 또는 3번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 자, 올해부터요, 여러분 분양권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계산에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택 수계산 할 때는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1세대가 자, 주택 하나가 있고 주택 분양권 하나가 있으면 1세 몇 주택? 2주택 보유고, 그 주택을 양도할 때 그때 조정상 지역 내에 있는 그 주택 2주택 양도할 때는 장특공제를 배제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을 보니까, 그래서 조정상 지역 내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일개 소유한 경우 해당 주택. 또 6번이요.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7번 조정상 지역 내 1세대가 주택과 또는 조합원 입주권 또는 주택 분양권 수가 3 이상일 때 역시
장특공제 배제됩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은 장특공제를 배제하는데요. 근데 왜 2주택 이상 이렇게 하지 않고 왜 2주택과 3주택을 구별했냐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양도소득세 뒤에서 나오는데 양도세 일반적인 경우보다 양도세를 중과세하는 그 중과세로 적용되는 그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과 3주택은요 요건이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시험용으로는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냥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은 장특공제 어떻게 한다? 배제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 분양권과 입주권도 포함해서 주택수가 2 이상일 때 배제한다. 그 다음에 거기 표 있죠? 역시 표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는데 이 표 내용을 잠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표 내용을 잠깐 보면 장기 보유 등재 대상은 저를 보세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은 국내에 소재하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외에 1세대 다주택은요. 자, 조정상 지역 내 조정상 지역 외 다주택은 이게 만약에 조정상 지역 이게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주택이 조정상 지역에 있어도 이게 이제 마지막에 내가 양도하는 이 주택이 조정상 지역 외 지역에 있어요. 그럼 2주택이든 100주택이든 조정상 지역 외 다주택의 경우는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또 비사업용 토지도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년에 이게 바뀔 예정인데 올해까지는 하여튼 비사업용 토지는 장특공제 공제 대상이 된다는 걸 주의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배제된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배제되는 경우요. 국외 소재 자산 안 됩니다. 아무리 꼬셔도 먹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가 경제까지 신경 써가지고 장기 보유 유대 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배제되고요. 국외 자산 미등기 양도만 배제됩니다. 3년 이상 보유해야지 3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 배제됩니다. 그래서 항상 장특공제 문제 풀 때는 3년 보유를 꼭 염두에 두고 문제 푸셔야 되고 토지 건물 조합 입주권 이외 양도 자산은 안 해줘요. 또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이나 3주택 자 이렇게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시키는데 어떻든 간에 그래서 주택수가 2주택, 3주택, 다주택의 경우는 장특공제 배제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일 때 조정 대상 지역 외 다주택은 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꼭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적용 배제되는 경우 대상인 거 다 설계드렸고 표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심학습의 그 조정 대상 지역 있잖아요. 그 전에 그 보조단을 보니까 비사업용 토지와 조정상 지역 이외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은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밑줄이고 비사업용 토지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심학습 조정상 지역은 어떤 수강생분은 저한테 조정상 지역이 어딘지를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러신 분이 계시는데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인터넷을 검색해 오세요. 그러면 진짜 그래서 우리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우리 인강 이제 보고 계실 건데. 대전이 조정상 지역, 대전이 조정상 지역인지 저한테 물어보고 그러는데, 저도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봐야 돼요. 그걸 내가 일일이 어떻게, 왜냐면 수시로 이게 변하기 때문에, 그죠? 수시로 이게 이제 변하기 때문에, 저도 인터넷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서울하고 경기도, 인천, 수도권은 대충 이제 그렇구나, 조정상 지역 일부 제외되는 지역이 있는데, 일부 제외되는 지역이 어딘지도 저도 인터넷을 찾아봐야 돼요. 대충 그냥 서울은 다 포함이고 인천 경기도에서 이제 대충 저희가 수도권 서울 근처에 있는 그런 데들은 다 포함하니까 그냥 조정상 지역이겠거니 생각하고 이렇게 했지만 구체적으로 저도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그럼 참고적으로 보시고 415페이지입니다. 공제액을 봅니다. 일반적인 경우요. 장기 보유통제 공제액은요. 어떻게 구하느냐. 장기 보유통제 금액은 양도 차익에다가요. 보유기한별 공제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이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곱한다는 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자 보시면요. 가필 차장이잖아요. 우리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을 보시면 양도가액에서 자 가필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 구하잖아요. 그리고 차장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공제해서 양도 소득금액 구합니다. 그러면 이 장기 보유 공제 보세요. 양도 차익이 1억이면 장기 보유 공제액은 이 양도 차익에다가
양도차익에다가 보유한별 공제를 곱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토지 건물 보유 연수에 2%씩 공제를 적용하거든요. 보유 연수 2%씩. 그러면 5년 보유했다. 그러면 2, 5, 10%야 공제율. 자, 이래서 1억에 10%니까 얼마예요? 1,000만 원. 장기 보유 등재액은 1,000만 원이 돼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이것을 차장, 자,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니까 양도소득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예? 예? 얼마가 됩니까? 9천만 원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 금액을 구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장기 보유 등재액은 이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양도소득 금액에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양도 가액에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걸 바꿔요. 아니고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곱합니다. 차장이니까. 자, 요거.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보유기간만 갖고 이렇게 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거기 교재를 보겠습니다. 표를 바로 보세요. 표를 바로 보시니까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에다가 바로 공제를 몇 프로씩? 2%씩 적용해요. 이거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보유연수 2%씩 적용하니까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했다 그러면 2, 3은 6. 5년 이상 6년 미만이면 2, 5, 10 이런 식으로 해서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최대 몇 프로까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부터 30%까지 이렇게 공제를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 2%씩 적용해서. 근데 양가로 2번을 보세요. 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있잖아요. 얘가 이제 올해 개정이 된 건데요. 자, 얘가 올해 개정이 된 건데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하여튼 보유연수 2%씩 적용해서 요구에서 최대 5년 이상을 보유하면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도세가 과세된 1세대 1주택 있잖아요. 얘는 보시면 작년까지는 그냥 양도세가 과세된 1세대 1주택 어떤 거냐? 자, 양도세가 과세된 1세대 1주택이요. 1세대 1주택이고 2년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근데 장특공제를 받으려면 몇 년을 보여야 돼요? 3년 최소 무조건 보여야 돼요. 그러면 3년 보유했는데도 과세가 되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고가주택이요. 양도세가 과세된 1세대. 자, 고가주택 말고도 더 있지만 요건을 못 갖춘 애들이 더 있지만 일단은 대표적으로 고가주택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이 고가주택 같은 이런 애들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갖췄어도 비과세 배제한다고 그랬죠? 네, 그럴 때 고가주택 같은 애들 작년까지는 보유기간만 갖고 자 보유 연수에다가 8%씩 공제 적용해서 공제를 해줬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보유기간별로 연 4%, 또 거주기간별로 연 4%씩 나눠서 공제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 합한 공제율을 양도차익에 곱한다는 거. 요게 이제 올해 개정세법. 요거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거주기간별로도 이제 합한 거로 공제해 준다는 거. 요거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공제를 해주냐면 자, 이렇게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등재 받으려면 무조건 3년 이상을 보유해야 돼요. 보유는 일단 3년을 해야 되고 3년 보유를 못하면 무조건 배제예요. 제가 탈락이고. 근데 3년 이상을 보유했어요. 그러면 공제율은 보세요. 보유 연수에다가 공제율 몇 프로씩 적용한다고요? 4%씩이요. 자,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4, 3, 12. 5년 이상 6년 미만이면 4, 5, 20.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이상이면 최대 40%까지 공제를 해주고요. 10년 이상이면. 근데 거주기간별로도 또 공제를 곱합니다. 그래서 거주연수, 보유가 아니라 거주연수. 여기에 공제를 몇 프로씩? 4%씩이요. 자, 그래가지고 만약에 근데 이거는 거주는 꼭 3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게 아니라 거주는 2년 이상만 거주해도 됩니다. 그래서 보유는 무조건 3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안 하면 무조건 탈락이고. 근데 거주는 2년 이상 거주했어도 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 3년 미만 거주하면 4, 2, 8%. 3년 이상 4년 미만 거주하면 4, 3, 12.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이상 거주하면 40%까지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면 보유도 10년 이상이고 거주도 10년 이상이면 최대 이 양도세 과세의 1세대 1주택은 최대 몇 프로까지? 80% 범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기간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일 때 12%, 2년 이상 3년 미만 거주했을 때 자 8%, 그래서 20%부터 80%까지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 거주기간 합쳐가지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재 415페이지 하여튼 요 양가로 2번 자, 이렇게 올해부터는 양도세가 과세된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서 연 4%씩 이렇게 공제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걸 꼭 주의하시면서 416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대 20에서 최대 80%까지 40% 합쳐가지고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 거기 참고를 봅니다.
다주택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유연수의 2%씩 적용해서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가 나다. 여러분 아까 조정대상 지역 내 양도세가 중과세되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다주택은 장특공제를 배제하지만 조정대상 지역 외의 다주택은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장특공제를 적용할 때 다주택은 보유연수의 2%씩 적용해요. 그래가지고 자 아까 6%부터 몇 프로까지? 30%까지 공제 요거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심학습을 봅니다. 1세대 1주택이요. 20에서 80%의 장기 보유통제를 적용받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요. 가로 생략하고 두 줄 내려와서 맨 마지막 제줄에 을 보유하고 자 보유기간 중 밑줄입니다.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여러분 이렇게 이걸 잘 보세요. 이렇게 20%부터 말하자면 보유기간별 거주기간별로 해서 20%부터 최대 80%까지 이렇게 확대 적용을 받으려면요. 자 3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보유기간은 3년 이상해야 되고 3년 보유를 못하면 무조건 장특공제 공제 대상에서 탈락이니까 3년 보유해야 되고 또 이렇게 이 확대 적용을 받으려면 일반적으로는 2%씩 공제하는데 이렇게 보유연수의 4%, 거주연수의 4%씩 이렇게 확대 적용을 받으려면 거주는 몇 년을 최소한 거주해야 돼? 2년은 거주해야 됩니다. 만약에 3년은 보유했는데 1세대 1주택이에요. 3년은 보유했는데 거주를 2년을 못하면 그러면 보유기간별 공제 요거는 받을 수 있냐고요? 아니에요. 아예 그냥 요거 4%씩 공제를 못 받고 그냥 보유연수의 2%씩 일반적인 공제만 적용합니다. 보유연수 2%씩만. 예? 그러니까 3년은 보유해야 되면서 거주를 이렇게 확대 적용을 받으려면 거주는 최소한 몇 년 거주를 해야 한다? 2년 거주는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2년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밑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대 적용을 받으려면 최소한 거주는 몇 년 거주해야 한다? 2년은 거주해야 한다 밑줄이야. 그리고 비거주에 대한 것은 다음에 또 보기로 하고요. 장기 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입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를 달리하는데 일반적인 경우 당해재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가 차차 이제 뒤에서 또 배워야지 알 수 있는 내용들이라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17페이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 봅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는 장기 보유통제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각각 공제합니다. 토지는 토지, 건물은 건물, 양도하는 자산별로 각각 공제합니다.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우리 한번 봅니다. 소득세법상 건물의 양도에 따른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100분의 70의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미등기 양도는 배제고. 2번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상가 건물은 장기 보유통제가 적용된다. 장기 특공제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조합원 주권 받을 수 있죠? 네, 건물. 그 다음에 3번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 보유기간이 2년 6개월이 과세되는 경우 장기 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그랬습니다.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적용된다. 자, 적용된다 그랬는데 요거 틀렸습니다. 왜 틀렸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고가주택이어서 이게 배제되는 게 아니에요. 고가주택은 왕창 받을 수 있어요. 자, 왜 배제됩니까? 자, 이거 3년 보유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유기간이 2년 6개월이잖아요. 항상 장기 보유통제는 최소한 몇 년? 3년 보유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거지. 3년 보유를 못하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배제고요. 그래서 적용한다니까 틀렸습니다. 4번 장기 보유특별공제는 건물의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간별 공제를 곱한 금액이고 양도 소득금액, 양도 가액에 공제를 적용한다면 틀려요. 그 다음에 보유기간이 12년인 등기된 상가 건물, 일반적인 토지 건물, 일반적인 자산은 보유연수에 몇 프로씩 적용합니까? 2%씩. 그래서 12년이니까 100분의 24, 24% 맞죠? 네. 그 다음에 양도소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기본공제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가 가필, 차장, 소, 자, 구했습니다. 가필, 차장, 소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기과. 네. 자, 그래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서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구합니다. 다시 보세요. 가필, 차장, 소 양도소득 금액 구했고 이제 소기과죠.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서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구합니다. 자, 그럴 때 기본공제 한번 봅니다. 취지를 보시면요. 기본공제 취지는 비고장도에도 적용하고 종합소득의 인적공제와 형평성으로 인정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는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같은 게 있어요. 그거와의 형평성으로 우리가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도 이렇게 기본공제라는 걸 해주고 있습니다.
면세점의 기능을 한다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양도소득 금액이 예를 들어서 계산했더니 250만 원 계산됐어요. 기본공제 250만 원을 하면 과세표준금액은 얼마가 돼요? 빵이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양도소득 기본공제요 250만 원 해줌으로 인해서 양도소득 금액은 적어도 250만 원 넘어야지 양도세가 과세되는 거지 250만 원까지는 얼마 안 되니까 과세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면세점의 기능을 한다. 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거기 교재를 보겠습니다. 417페이지 의는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자, 읽어보시고 거기 공제 대상이 나오는데 밑줄입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 모든 양도자산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밑줄 쫙이요. 자, 그리고 절 봅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지금 보니까요. 등기를 요하는 재산인데 등기를 요하지 않는 재산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 재산은 등기와 관계없지만 등기를 요한 재산일 때는 반드시 등기가 돼야 됩니다. 미등기한다면 배제됩니다. 그리고 자산의 종류 불문합니다. 아까 장기 보유공제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었잖아요. 근데 기본공제는 모든 자산 다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유기간 관계없습니다. 아까 장특공제는 몇 년 이상 보여야 돼? 3년 이상 보여. 근데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관계없이 공제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국외자산이든 아까 장특공제는 국외자산 안 됐잖아요. 또 조정대상적 내 다주택 아까 장특공제 배제했죠. 근데 기본공제는 국외자산이든 조정대상적 내 다주택이든 자산의 종류 보유한 관계없이 싹 다 깔아줍니다. 등기가 됐는데 기본공제 안 된다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을 공제하는데요. 어떤 소득과 어떤 소득,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가필, 차장, 소, 양도소득 금액을 말하고 양도소득 금액별로 각각 공제하는데 1년에 250만 원씩이요. 자, 어떤 소득과 어떤 소득을 구별하느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 자산 이거 전부 합친 것에서 1년에 250만 원 공제합니다. 또 주식 출자 지분 양도소득 금액에서 1년에 250. 또 그 다음에 파생상품 양도소득 금액에서 1년에 250. 또 그 다음에 올해 추가된 신탁수익권 양도소득 금액에서 1년에 250만 원 공제합니다. 그래서 소득을 4종류로 구별해서 각각 여기서 250, 여기서 250, 여기서 250, 여기서 250 이렇게 공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내 재산만 양도했는데 국외 재산 양도한 거 없고 국내 재산만 양도했는데 부동산도 팔고 주식도 팔고 파생상품도 팔고 신탁 수익권도 팔았어요. 그럼 최대 기본공제 얼마 받을 수 있다? 1,0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250만 원씩 줘. 자,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교재를 보겠습니다. 418페이지로 갑니다. 418페이지로 가시니까요. 공제애교 어떻게 공제를 해주느냐 제가 설명을 지금 금방 드렸는데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이 있는 고자에 대해서는 다음에 소득별로 밑줄이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합니다. 아까 장기 보유공제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각각 공제하고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각각 공제합니다. 뒤바꿀 수도 있고요. 1번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 얘네들 소득 금액에서 1년에 얼마? 250. 주식 양도소득 금액에서 얼마? 250. 파생상품 양도소득 금액에서 250. 신탁 수익권 양도소득 금액에서 250이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을 여러 차례 양도한 경우 보겠습니다. 밑줄이요. 감면소득 금액 외에 소득 금액이 양도소득세 소득 금액에서 감면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 금액 외에 양도소득 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밑줄이요. 계속 감면소득 금액 외의 양도소득 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순차로 공제합니다. 밑줄 쫙입니다. 그러면 여기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 말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갑이라는 양도자가 양도를 하는데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양도를 하는데 이때 농지를 양도했어요. 농지를 양도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농지는 8년 제촌 작용한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데 100% 감면이에요. 근데 감면 한도가 있어요. 1년 내 1억 원 한도 내에서는 100% 감면해 줍니다. 5년 내는 2억 원 한도 내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양도세 농지 양도했는데 8년 제총 장농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8천이면 전액 다 감면을 받습니다. 8천 전체를 감면받아요. 근데 만약에 양도세 산출세액이 이게
산출세액이 1억 2천이에요. 그러면 1억 2천이면 1년 내에 1억 원 한도에서만 감면해 주니까 자, 감면 1억 원은 1억 2천인데 1억 원은 감면을 받고 자, 감면받은 소득 금액이 있고 2천만 원은 어떻게 합니까? 과세를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자, 양도소득 금액에서 이렇게 감면받은 소득 금액이 있을 때는 감면받은 소득 금액이 있고 또 이 사람이 건물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이 만약에 500만 원 발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일단 감면 소득 금액 외 소득 금액에서 먼저 여기서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자, 250만 원 공제해 줍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번에 이 사람이 또 이번에는 토지를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만약에 6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토지 양도시는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감면소득 금액 외 소득 금액에서는 양도한 순서대로 공제해 주니까 여기서 250 받았으니까 토지 양도시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세요. 양도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에 자, 감면받은 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소득 금액 외에 양도소득 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 금액 외 양도소득 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거주자뿐만 아니라 비거주자 양도에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 자산과 국외 자산을 구분해서 각각 연 250만 원씩 공제합니다. 매출자격. 국내 국외자산 구별해서 각각 250만 원씩 공제하고 또 4번이요. 양도 자산별로 공제하는 게 아니라 소득을 세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고쳐야죠. 네 종류, 4종류. 네 종류로 4로 고칩니다. 3을 4로. 4종류로 구분해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합니다. 그 다음에 연 250만 원 공제하되 양도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어떤 건지 공제 방법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실래요? 네. 자, 이쪽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자산을 양도를 하는데요. 어떻게 양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등기는 다 됐다고 하고요. 이때 건물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400만 원, 토지를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만약에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감면소득 금액은 지금 없어요. 자, 그러면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 건물 양도시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잖아요. 얼마요? 250. 자, 토지 양도시에는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라서 전부 합쳐서 얼마니까? 250이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이번에는 을이라는 양도자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이때 토지를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만약에 자 200만 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더 이상 양도한 거 없습니다. 기본공제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주니까 얼마요? 2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양도소득 금액이 만약에 200만 원인데 기본공제 250 하면 과세 표준 빵 되잖아. 아니 마이너스 50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니까 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줘요. 소득금액 200이면 얼마? 200만 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 받습니다. 그럼 못 받은 50만 원, 1년에 250인데 못 받은 50만 원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종결이고요. 또 보세요. 이번에는 건물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300만 원 나왔습니다. 기본공제 얼마 받을 수 있어요? 토지에서 얼마? 200. 건물에서 얼마? 50만 원만. 이렇게 기본공제 받습니다, 여러분. 자, 기본공제를 이렇게 받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이라는 양도자가 양도를 하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요. 이때 만약에 건물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만약에 500만 원. 자, 또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는데 주식이에요. 주택 아니고 주식을 양도했는데 여기에 양도소득 금액이 200만 원. 또 그 다음에 자, 뭐냐면 이주권.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 기타 자산이죠. 이주권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400만 원. 자, 그랬을 때 최대 기본공제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기본공제 얼마 받을 수 있어요? 먼저 건물 양도시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얼마요? 예? 250만 원. 자, 주식과는 소득금액 구별하니까 주식에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말해주는 거 얼마? 200. 이주권 양도시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라서 전부 합쳐서 250이니까 여기서 건물에서 받았으니까 이주권 양도세 기본세 받을 수 없습니다. 토탈에서 얼마? 450만 원 기본세.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공제 방법까지 소개해 드렸고요. 됐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교재 여러분들 어디냐면 동그라미 6번입니다. 418페이지 동그라미 6번.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소유 주분별로 각각 양도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공동 소유자 각각, 자 밑줄입니다. 공동 소유자 각각 양도세 금액에서 연 250만 원 기본세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부부 공동 명의 자산을 양도할 때 이렇게 250만 원씩 각각 공제해 줍니다. 그 다음에 장특공제와 기본세 비교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쭉 한번 요거 여러분들 쭉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쭉 한번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장기 보유별 공제 같은 거 공제 적용은 이제 보유기간에 따라서만 공제하는 게 아니라 보유기간뿐만 아니라 뭐요? 보유기간뿐만 아니라 뭐 거주기간에 따라서도 양도세, 과세나 일세율택은 보유기간뿐만 아니라 거주기간에 따라서도 공제를 해주죠. 어떻든 참고적으로. 그렇잖아요. 아까 양도세, 과세, 일세대주택은 보유 연수에 따라서 4%씩, 거주 연수에 따라서 몇 프로씩? 4%씩 이렇게 해주잖아요. 자, 하여튼 여러분들이 쭉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에 또 볼 기회가 있을 것이고. 자, 보면서 정리하고.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뭐 자, 여러 번 양도했을 때 장특공제는 요건에다가 하면 양도 자산별로 10번이든 20번이든 공제해 주는데 기본 공제는 소득별로만 1년에 250 공제하고요. 그 다음에 자, 조동상정 다주택 양도했을 때도 장특공제는 배제하지만 기본제는 미등기 양도만이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 여러분이 쭉 한번 읽어봅니다. 비삼용 토지도 장특공제 받을 수 있고 기본제는 무조건 되고요. 이런 것들. 자, 됐습니다. 나중에 또 비고제에 관한 거라든가 조금 더 별 기회가 있을 것이고 한번 여러분이 읽어봅니다. 자, 넘어가시면 세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가필, 차장, 소기과에서 과세표준 구했습니다.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교재 보세요. 419페이지 계산식을 보니까 양도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다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 구합니다. 그럴 때 거주자 양도세는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 과세표준에다가 다음에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데요. 이 경우 여기 밑줄입니다.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할 때는 해당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양도세 산출세액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며 밑줄입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취득세에서는 잘 보세요. 취득세는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그중 어떤 거? 큰 거?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물론 뭐 답은 고를 수 있겠지만 하여튼 큰 거 아니고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양도세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같은 대상 물건이 동일한 대상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각각 해당되는 세율을 정해서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그 산출세액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세율을 보겠습니다. 양도세 세율은요 대상 종류에 따라서 거기 참고를 보세요. 419페이지 보조단을 보니까 양도세 세율은 등기 여부나 또 과세상의 종류, 보유기간, 과세표준금액 크기 등에 따라서 밑줄입니다. 차등비례세율과 초과준세율이 함께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밑줄이고 차등비례세율, 초과준세율 다 적용되는데 표준세율, 양도세 대상 종류에 따라서 일단 세율이 달라지는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요.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하고 얘네들은 미등기 양도했다 70%입니다. 등기됐다 그러면 자,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일 때 6에서 45%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요. 이게 2년 이상이라고 제가 공부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뿐이고 사실은 원칙적으로 양도세 대상 자산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는 6에서 45% 8단계 초과준세율 이게 소위 말해서 소득세, 종합소득세 세율인데 이걸 우리가 기본세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자산을 양도하면 6에서 45%가 적용돼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1년 미만 근데 이 자산이 1년 미만 보였어요? 그럼 50%가 적용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원래 6에서 45%를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동일한 대상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해. 그러면 그중 각각 세율 중에 산출세 구한 다음에 그중 어떤 거? 큰 걸 그 세율로 하는데 이거는 1년 미만 보이는 딱 비교해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게 더 크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50%가 되는 거고. 근데 요번에는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1년 이상 2년 미만 보였어요. 그럼 40%죠? 근데 기본적으로 원래 6에서 45%를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각각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 구한 다음에 어떤 거? 큰 걸 그 세금으로 합니다. 이런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공부 편의를 위해서는 그냥 자, 등기된 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이면 뭐 6에서 45% 이렇게 그냥 알아두시고요. 자, 봅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6에서 45%가. 자, 그럼 보세요. 비사업용 토지는 이 과세표준금의 크기에 따라서 1,200만 원 이하 6%, 10억 초과하면 45%, 이 8단계 초과누수율인데 비사업용 토지는 여기다가 10%를 할증해요. 그래서 10% 할증하니까 16%부터 55%까지 이렇게 8단계 초과누수율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는 일반 토지보다 10%를 더 할증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 자, 그러면 교재를 419페이지 설명을 드렸고 넘어갑니다. 420페이지 표를 보니까 기본세율이요. 8단계 초과누수세율. 이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과세표준금액 1,200만 원 이하 밑줄이요. 6%예요. 1,200만 원 이하 할 때 6%. 자, 그래 밑줄이고 그 다음에 10억 원 초과하면 45% 이렇게 8단계로 해서 초과누수세율이 적용되는데 여러분 잘 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처음 요거는 좀 외워두면 좋아요. 자, 보세요.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6%라는 거. 과세표준금액이 1,200만 원 이하다 6%. 요건 좀 외워두셔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요. 어떤 만약에 건물을 양도하는데요. 어떤 건물을 양도하는데 이 건물이 양도하는 건물이 등기는 됐습니다. 등기는 됐고요. 이 건물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년 보유를 했습니다. 2년 보유를 했고요. 근데 과세표준을 계산했더니 과세표준 금액이 1,000만 원이 계산됐어요. 1,000만 원이. 산출세액은 얼마인가? 산출세액 얼마입니까? 산출세액은 얼마예요? 왜 갑자기 침묵이에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자, 등기됐고 건물 2년 이상 보였어요? 그러면 세율은 어떤 세율 정도예요? 6에서 45% 초과투자세율 정도입니다. 그죠? 그러면 6에서 45% 초과투자세율 정도되는데 과세표준금액이 1,000만 원이니까 1,200만 원 이하일 때 세율은 몇 프로 세율 정해? 6%. 1,200만 원 이하는 6%라며요. 6%. 그러니까 상출세액은 얼마가 돼요? 60만 원. 60만 원. 그래서 요건 아예 사례를 외워둡니다. 딱. 요건 사례를 외워둬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자 등기되는데 2년 이상 보였다. 그러면 6에서 45% 초과투자세율 정되는데 그때 과세표준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나왔다. 그러면 거기다 곱하기 세율은 1,200만 원 이하니까 몇 프로? 6%. 그래서 산출세액은 얼마? 60만 원. 아예 사례를 외워둡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하염없이 보고만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니 별거 아니라니까. 과세표준금액이 1,200만 원이면 6%라니까요. 자, 그래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2년 이상 보유하면 6에서 45% 초과준세율이고 과세표준금액 따라 달라지는데 1,000만 원이니까 1,200 이하니까 6% 적용했어. 산출세가 얼마다? 60만 원. 이렇게 사례를 외워줍니다. 교재 계속 보시면 비사업용 토지는 여기 기본세율에다가 10%를 할증해가지고 16%부터 55%까지 이렇게 10%가 할증됩니다. 자, 10%가 더 높아요. 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을 보겠습니다.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요거는 별 표시합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세율 문제가요.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취득세 세율은 거의 매년 나오는데 양도세 세율은 자주 안 나와요. 왜 그러냐고요? 문제 내서 잘못하면은 이 양도세 세율은 아까도 봤지만 비교 세율, 기본적으로 초과투자세율하고 원래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게 적용되고 그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등 여러 가지로요 예외가 많고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미스 출제가 될까봐 이게 세율을 자주 출제를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양가로 2번 같은 것은 올해 개정된 거 2021년 올해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이 세율은요. 이것은 이제 문제 내기가 좀 좋아요. 양가로 2번 같은 거. 그래서 별 표시해놓고 꼭 기억합니다.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이요. 1년 미만 보유하면 몇 프로라고요? 70%입니다. 미등기 양도하고 똑같이 최고 세율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77%의 그 세금이 나가겠죠? 하여튼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몇 프로요? 60%요. 그 다음에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6에서 45%예요. 그러니까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여러분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단기 양도하면 세금 엄청 낸다는 거. 그래서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초과투자세율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하여튼 2년 이상 보유하고 팔아야 돼요. 주택 조합원 입주권은. 분양권을 보세요. 이 주택 분양권이 올해
누진세율 적용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비례세율이에요.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70%. 1년 이상 보유했다. 2년 보유했어도 분양권은 무조건 몇 프로예요? 60%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주의합니다. 자, 주택 분양권의 경우에 2년 이상을 보유했어도 6에서 45% 초과 누진세율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자, 무조건 얘는 70%하고 60% 두 개밖에 없어요. 양가로 3번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및 3주택의 세율입니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기본 세율, 자 20%, 즉 6에서 45%에다가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은요 할증을 해요. 20%를. 근데 3번과 4번은 뭐냐면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3주택일 때는 30%를 할증해요. 6월 1일 이후부터는. 자, 여기 더한 세율을 정해서 계산한 산출세액과 그 다음에 421페이지. 자, 아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본 세율이 적용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6에서 45% 초과점 세율은. 여기다 이제 물론 얘네들은 할증한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주택이 1년 이상 보유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잖아요. 그 다음에 1년 미만이면 70%잖아요. 자, 요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동일한 대상에 2개 이상의 세율이 더하니까 얘네들 각각 해당되는 세율을 중에서 계산한 산출세액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년 이상 보유한 거로 생각했을 때는 2년 이상 보유한 거로 생각했을 때는 자, 동그라미 1번과 2번 표를 보세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또는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포함했을 때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포함했을 때 얘네들 2주택이 될 때는 20% 할증하고 기본세율에. 그 다음에 3번과 4번 조정상 지역 내 3주택 이상이거나를 양도하거나 또는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포함해서 주택수가 3개 이상이다. 그러면 기본세율에다가 몇 프로 할증한다고요? 30% 할증합니다. 이건 이제 2021년 올해 이제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1세대 2주택 및 3주택 세율 2년을 보유했을 때 2년 보유라고 거기다 써놓으시고요. 1세대 2주택 및 3주택 세율 거기다 옆에다가 2년 보유요. 2년 보유했을 때 조정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2년 보유했을 때 6에서 45% 초과점세율이 적용되는데 근데 조정상 지역 내 2주택일 때는 기본세율에다가 20% 할증하고 3주택 이상이면 몇 프로? 30%를 할증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자산 보겠습니다. 기타 자산 나왔다 그러면 항상 뭘 떠올리라고 그랬어요? 골프용권. 골프용권 나왔다. 기타 자산, 기타 자산, 골프용권, 골프용권, 기타 자산. 기타 자산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좌우지간. 좌우지간 초과점세율이에요. 거기 밑줄입니다.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표준 금액 크기에 따라서 6에서 45% 8단계 초과점세율 적용됩니다. 그래서 기타 자산 옆에다 골프용권 하나 써놓으시고요. 골프 회원권 하나 써놓으시고 얘는 만약에 시험에서 골프용권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골프용권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골프용권의 양도세 세율은 50%이다. X입니다. 무조건 얘는 뭐라고요? 6에서 45% 초과점세율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주식은 필요 없고요. 넘어갑니다. 파생상품 이것도 참고고요. 양가로 7번 신탁수익권 양도세 세율이 나와 있는데 신탁수익권도 이거 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3억 원 이하는 20%, 3억 초과하면 또 초과 누진세율이네요. 그래서 6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6천만 원 플러스 그 3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5%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참고적으로 봅니다. 하여튼 신탁 수익권 3억 원 이하 3억 초과 차등해서 이렇게 해서 세율이 적용되고요. 그다음에 시험학습 양도세 세율 정리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 정리해서 이거 표시해놓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세율을. 그 다음에 423페이지 특례 세율이나 이런 것들 나중에 기회 되면 살짝 알려드릴게요. 뭐 중요한 거 아니고 나중에 살짝 알려드릴게요. 나머지 다 됐습니다. 근데 보유기간 423페이지 4번 보유기간 계산이 있잖아요.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423페이지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에 따라 지금 세율이 달라지잖아요. 그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밑줄이요. 다만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자산은 각각 그 정한 날을 자산 취득일로 본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요. 밑줄입니다.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밑줄 짜기요. 원래 상속받은 자산은 역사가 언제 시작돼요? 상속 개시일. 근데 요 세율 적용 시에만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기산하네요. 그럼 요것이 갖는 의미가 어떤 거냐고요? 요것이 갖는 의미가 이런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요것이 갖는 의미는 이런 건데요. 여기 봅니다. 여기를 보세요. 만약에 갑이라는
피상속인이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으로부터요. 갑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분이 돌아가신 분인데 피상속인 사망하셨는데 이분이 어떤 주택 갖고 있었는데 2년 6개월을 보유했었어요. 2년 6개월. 그 다음에 이분이 사망해가지고 상속인이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인이 상속 개시되고 나서 6개월을 보유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제3자 병에게 양도를 합니다. 자, 병에게 양도를 해요. 그럴 때 이 주택을 상속받은 거예요. 주택을 상속받았는데 1세대 1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이요. 1세대 1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1세대 1주택을 상속받았는데 등기는 당연히 됐고요. 을명이 등기됐고요. 을명이 등기는 됐고 그 다음에 갑과 을은 동일한 세대원이 아닙니다.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게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요 을이 병한테 양도하는 이 주택이요. 요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겠습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예?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냐고요. 자, 상속받은 자산은요. 상속받은 자산은 눈 뜨고 상속받은 자산은 다 역사가 원래 상속 개시일로부터예요. 양도 및 취득 시기, 장특공제 정시든 자, 그 다음에 또 1세대 비과세 판단할 때는 다 언제부터 보유权기산하냐면 상속 개시일부터예요. 근데 어느 경우만 세율 적용 시에만 상속 개시일이 아니라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보유권 기산합니다. 그럼 다시 물을게요. 양도세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요.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지금 상속인 을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저 1세대 1주택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네?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비과세 받으려면 몇 년 보유해야 돼? 2년 보유해야 됩니다. 근데 상속받은 자는 역사가 언제 시작돼? 상속 개시로부터 6개월 보유했어요. 2년 보유 못했으니까 비과세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장기 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장기 보유특별공제 받으려면 몇 년 보유해야 돼? 항상 3년 보유 염두에 두라고 그랬잖아요. 요 말 장기 보유특별공제란 말이 나오면 항상 3년 보유를 염두에 두라고 그랬잖아요. 3년 보유했어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보유특별공제 적용 시도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 개시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밖에 보유 못했으니까 못 받아요. 이제 눈치를 채야 되는데요. 기본공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본공제 못 받아요?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제가 미등기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주니까 보유랑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세율은요. 만약에 1년 미만 보유했다고 생각하면 70%고요.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다고 생각하면 60%고 만약에 2년 이상을 보유했다고 생각하면 6에서 45%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개 중에서 이 자산은 지금 어떤 세율을 적용받겠습니까? 어떤 세율을 적용받아요? 자, 상속받은 자산은 원래 역사가 다 상속 개시로부터인데 단 세율 적용 시에만 어느 때부터 보유는 기산에? 비상속인 취득일로부터 보유는 기산에. 그러니까 얼마 보유했어요? 3년 보유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3년 보유했으니까 2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주택 및 조합을 주권 2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왜요? 6에서 45% 초과 손실을 정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또 다음에 또 알려드릴게요. 이거 또 적어드리고 또 예를 또 들 거예요. 또 물어볼 건데 다음 시간에 하여튼 보유견의 기산점 요 의미입니다. 나중에 또 할 거고요. 하여튼 상속받은 자산 역사는 다 상속 개시로부터 했는데 딱 하나 예외. 어느 경우만 세율 적용 시에만 상속 개시이 아니라 언제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보유견 기산하고 그것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면 됐고 넘어갑니다. 424페이지 넘어가니까 여러분 심학습 내용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양도소득세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이나 3주택 등을 양도하거나 뭐 등등 그랬을 때 이게 중과세를 할 때 이 중과세되는 등등 이제 중과세 할 때 2주택, 3주택 그 중과세되는 2주택과 3주택에 대한 건데 이때 이제 주택 수 계산하고 막 그럴 때 제외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예외가 쭉 나오고 막 그러는데 참고적으로 봅니다. 이게 실무에서는 중요한데 시험에서는 여기서 나온 적이 없고요.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비상부터리도 넘어가고요. 한번 나온 적이 있지만 넘어갑니다. 431페이지 미등기 양도자산입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요. 이 미등기 양도자산 여기부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